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스트레인저, 스카이, 선라이즈, 미라클, 미스터 선샤인. 귀하는 선크림은 바르고 다니시오? 선샤인 그거 좋아하다 썬본데요. 미쳤어 선샤인!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한번 패러디 해봤는데요. 아, 부끄럽네요.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전주의 피아노 곡은 어떠셨어요? 황 배우님이 직접 연주한 곡인데요. 아, 훌륭합니다. 저 잘했어요? 네, 올해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웠는데요. 이번 주도 여전히 덥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제가 야외 공연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염 포도당을 먹어가면서 폭염과 자외선과 사투를 벌였었는데요. 그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이렇게 꼭 이게 흔적을 남깁니다. 네, 맞아요. 저도 박 PD님 도와가지고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폭염이었잖아요. 네, 너무 더웠어요. 땀이 세상에 비 오듯이 흘러가지고 이 선크림을 발라도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 밑에 기미 핫스팟 있잖아요. 여기에 기미가 잔뜩 올라와가지고 지금 좀 피부과 가가지고 좀 지져야 되나. 아,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부암과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또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외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전까지 자외선이 뭐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팟캐스트가 공부를 많이 하게끔 해주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자외선은 그 가시광선을 넘어서 있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라고 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중에 가장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래요. 자색. 그러니까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다음에 있는 자외선. 영어로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레이즈. 줄여서 UV래요.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일부 곤충이나 새들은 자외선을 볼 수가 있대요. 아, 보고 싶다. 그죠? 약간 오로라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자외선이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 아셨어요? UV는 알겠는데 네. 세 가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UV에서 또 ABC가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UVA가 제일 약하고 UVC가 제일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UV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자외선이에요. 에너지가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피부가 그을리거나 색소 침착 그런 자외선이에요. 생활 자외선. 강도는 제일 약하지만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자외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만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그냥 나와 있는 자외선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에너지가 센 게 UVB인데 왜 해변에서 태닝을 하거나 이러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리고 수포까지 올라오고 그런 것을 유발하는 게 이 UVB래요.
이 UVB에 자주 노출이 되면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이 에너지의 파장이 이 UVB래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게 좀 적절하게 노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센 놈, 가장 강한 게 UVC인데 이거는 사실 햇빛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대기 중에서 다 흡수가 돼서 땅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피부에 노출되면 완전 이제 피부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응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자외선 살균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다 사멸할 정도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니 외출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내에 있을 때도 어느 사람들은 발라야 된다. 어느 사람들은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발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생활자외선 있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집 깊숙이 골방에 암막 커튼 쳐놓고 있으면 사실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실내라고 하지만 창가 쪽이나 운전을 하실 때 네, 그럴 때는 꼭 바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집 그 뽁뽁이가 UV가 되어 있는 뽁뽁이에요. 아, 창문에. 네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뽁뽁이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지속적으로 쐬다 보면 피부 표피가 더 두꺼워지고 이제 잔주름 자꾸 생기고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의학 저널에 그 올라왔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25년간 트럭 운전을 한 미국 할아버지 사진이었거든요. 운전석의 그 창가 쪽에 네. 있는 그 얼굴 부위가 그 자외선에 그 장시간 노출이 돼서 그걸 이제 광노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 한쪽 부분만 거북이 등껍질처럼 쭈글쭈글하게 갈라지고 두꺼워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진 봤는데, 이제 진짜 꼭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끔 하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댁에 계실 때도 항상 바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약간 분위기를 잡는다거나, 네, 운전을 한다거나, 좀 이럴 때는 좀 챙겨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회사들이 그 전면 유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창가 쪽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꼭 챙겨서 바르셔야 돼요. 근데 선크림은 비 오는 날에는 발라야 되나요? 네, 발라야 되는데요.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자외선 양을 한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맑은 날을 100이라고 쳤으면 구름이 낀 흐린 날도 50%의 자외선이 들어오고요. 비 오는 날은 25% 정도 해당하는 자외선 양이 계속적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은 계속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1년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로션 바르듯이 그냥 꼭 잘 발라야 되겠네요. 꼼꼼하게. 네. 그리고 또 스키장에서 보면 그 눈밭에서 엄청난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글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눈밭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이 햇빛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렇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렇게 등정하시는 산악인들 보면 네. 그 피부가 막 검게 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흰 옷 입어요. 근데 그분들. 근데 산에 가셨는데 왜 이렇게 새카맣게 탔지? 했는데 이게 자외선 때문이구나. 네, 강한 네, 자외선. 네. 그래서 이 되게 강렬한 UVA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다 파괴를 하고 노화시켜가지고 피부 두께가 매우 얇고 약한 상태로 변한다고 해요. 아니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이제 연결이 되네요. 네네. 근데 암 환자분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등산들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도가 이제 300m 상승할 때마다 그 자외선이 그 투과율이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외선이 가장 뜨겁고 많을 때가 10시부터 3시 가장 강도가 강할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행을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에 갈 때는 챙이 넓은 모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밀짚 모자들 많이 쓰잖아요. 저도 우리 이번에 행사할 때 커다란 이제 밀짚 모자 쓰고 했는데 챙이 넓은 밀짚 모자로 쓰고 또 선글라스 또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요즘 기능성 소재 옷들 많잖아요. 등산복 네네. 같은 거. 근데 가끔씩 그 등산을 할 때 반팔이나 반바지 입고 등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산 능성 오를 때는 그 나무들이나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장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산에 갈 때. 머리나 이게 목덜미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열탈진이나 일사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차단제도 잘 발라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차단제 같은 경우는 야외 때는 향이 강한 차단제들 있잖아요. 그런 차단제들은 안 쓰는 게 좋대요. 벌레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고 하고 그 산에 가실 때는 여름과 겨울에 상관없이 차단을 이제 신경 써야 되겠네요.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뜨거운 사막에 있는 그런 분들 희고 네. 긴 옷을 입잖아요. 네네. 그렇게 더운데 짧은 걸 왜 안 입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강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암 환자들은 그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외선을 꼭 차단해야 되는 이유는 그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피부암을 유발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 젊었을 때, 20대 때는 좀 섹시하게 보이려고 검은 피부를 좀 갖기 위해서 태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검고 탄력 있는 태닝 피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고백을 하자면 혼날 짓을 했나 보네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약간 검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구릿빛. 그래서 인터넷 막 검색을 해봤을 때 어머 셀프 태닝 로션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태닝 기계에 하는 게 아니라 로션인데 이렇게 몸에다 싹 바르고 잠깐 시간이 지나고서는 샤워를 하면 그 색깔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 인터넷 블로그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얼마 비싸지 않아요. 근데 진짜 샀어요. 나 진짜 꼼꼼히 엄청 잘 펴서 바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샤워를 했는데 약간 그 전보다 약간 구릿빛이 된 것 같아요. 너 만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짧은 핫팬츠를 입고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딱 나가서 자연광을 딱 쐈는데 다리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얼룩이 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분명히 굉장히 꼼꼼하게 잘 펴발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샤워를 빡빡 했는데 착색이 돼가지고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잘 되더니 그런데 또 전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태닝샵을 예약을 하죠. 근데 뭐 서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태닝을 했어요. 근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왕 이렇게 암 걸린 마당에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박 PD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제가 피부가 잘 안 타요. 그래가지고 뭐 열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크게 구릿빛이 안 되고 약간 이제 더러운 느낌 꾀지지한 느낌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저 이제 오래는 안 했는데 저 다시 운동해가지고 좀 몸을 근육을 만든 다음에 저 할 거예요 진짜 한 20번도 할 거야. 그 20대 때 그 제 친구도 그 바르는 로션으로 네네. 이렇게 태닝하는 걸 했는데 첫날은 되게 막 얘가 뭐 약간 구릿빛 되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샤워를 했나 봐요. 그 며칠간 그 지우면 안 되나? 바르고 몇 시간 정도 지나고 샤워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왔는데 바둑이가 돼서 얼룩덜룩. 바둑이가 돼서 온 거예요. 바둑이가. 그래서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했더니 그 로션을 발랐다고. 저 그 마음 100번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머리 염색이랑 똑같이 피부에 염색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암 환자들한테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태닝 같은 경우는 저도 그 20대 때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 태닝 그게 기계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요즘 서서도 해요. 그런 근데 뭐가 거는- 다르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서서 몇 번, 누워서 몇 번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요. 아니 그 누워서 하는 거는 왜 잘못 이렇게 손 올리면 그대로 자국 나는 거 아니에요? 손도 차렷하고 있어야지 손을 왜 배 위에 올려요? 아니 영화에 보면 저의 또 태닝의 흑역사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제가 진짜 태닝의 로망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보라카이에 혼자 여행을 갔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을 계속 혼자 다니거든요. 해변가가 쫙 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키니와 그냥 수영복을 입고 태닝을 하고 있는데 어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타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래시가드 입고 래시가드 입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달라. 난 태닝을 할 거야 이러고 마치 유럽인인 양 당당하게 비키니 입고 선베트 탁 누워서 산미구에를 마시면서 햇볕을 즐겼어요. 웬걸 등더리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등짝에 시뻘겋게 너무 아픈 거예요. 화끈거리고.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알로에젤을 사서 매일 알로에젤을 바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백인들은 참 태닝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도 보면 잘 안 타. 안 타고 잘안 타. 걔네도 다 익어요. 다 화상을 입어. 근데 안 아픈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응.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거는 네. 안 물어봤는데, 근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보라카이 그 해변이 한쪽 이 부분에 누드 비치가 있었어요. 어머.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유럽 친구들은 그 다 정말 올 누드로 이렇게 태닝을 해요, 벗고. 네, 네. 사람들이 지나가도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소문이 이제 누드 비치 이렇게 소문이 나다가 보니까 한국 분들이 관광을 가셔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뚜라지게 그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네. 유럽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던가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게 감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민망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이비자라던가 이렇게 누드비치 가 많지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라카이가 그랬죠. 그래서 저도 그 해변에서 이제 선탠 같은 거 많이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코코넛 오일 네, 네, 바르고 네. 식물성 그 오일 바르면은 정말 삼겹살 구워지듯이 생선 구워지듯이 그냥 갈색 빛깔로 구리 빛깔로 아주 맛있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코넛 오일 아프지도 않아요. 요즘 보면 자외선 차단제도 진짜 종류가 많아요. 네. 박 PD님 성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전 장비 부심. 네. 선크림도 종류별로 다 있으세요. 네. 아니, 저는 야외 공연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야외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잠시도 이제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선 밀크로, 또 로션, 그 크림, 젤 타입, 스프레이, 그 다음에 그 선 파우더까지 팩트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크림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선크림 다 네. 끄집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선크림을 고를 때 옛날부터 보면 백탁 현상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은 거를 젤 타입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몰라서 나름 저는 이제 꼼꼼하게 고른다고 이것저것 많이 써보기도 했고 해서 그 SPF 50인 거, 네. 그다음에 그 PA 그 플러스 많은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골랐는데 그 자외선 차단제 어떤 거를 저는 골라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많이 복잡하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제형뿐만이 아니라 그 선크림의 원리가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많은 분들 아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쉽게 얘기하자면 양산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가지고 햇빛 자체를 그냥 반사를 시키는데요. 그리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듣기에는 저는 물리적인 그 자외선 차단이 네. 좋은 것 같네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는 약간 자극이 적기는 한데 단점이 있어요. 백탁 현상. 우리 저기 골프장과 야외 가면은 이제 선크림 많이 바르셔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탁 현상이 있고 발림성이 별로 좋지가 않대요. 근데 반면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발림성이 좋대요. 발림성이 좋고 지워지기도 잘 지워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피부나 이런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아까 박 PD님이 잠깐 SPF와 PA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SPF는 그 UVB를 막아주는 거래요. 화상 입는 수포 생기고 그런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은 표기가 안 되게 돼 있대요. 근데 이제 높을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차단 기능이 강한 거고요. PA는 아까 얘기했던 생활 자외선 UVA. 그러니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애들을 막아주는 지수인데 PA 플러스, P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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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1 플러스는 2배, 2 플러스 4배, 3 플러스는 8배 차단이 된대요. 소고기, 돼지고기만 등급 따졌었는데 이제는 자외선 차단제도 그 1, 2, 3 네. 플러스 등급까지 아주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꼼꼼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스페인을 갔을 때 저 SPF 100짜리 선크림을 유럽에서 샀거든요. 저는 SPF 그 100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직접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100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얼굴에 발라봤거든요. 아, 따가워요. 그거는 또 다리나 이런 팔 이런 데 발라야지 따갑더라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벤젠 있잖아요. 이런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높은 거를 한 번 발라서 차단하기보다는 지수가 낮은 거, 좀 약한 거를 자주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귀찮죠? 덧바르기. 또 제가 또 SPF나 PA 이런 건 몰라도 그 생활 속에 있는 이 발암 물질 그렇죠. 자체는 또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들이 피해야 할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는요, 옥시벤존. 이런 게 있는데, 그 이 벤젠 계열의 이 옥시벤존은요, 어렵긴 하지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중 결합이 포함된 유기화학 물질로 자외선을 흡수해서요, 네. 이중 결합이 깨지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이때 깨지고 남은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서 흡수될 때 이 문제가 생긴대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이 되다가 보면 불임, 암, 이런 질병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옥시벤존 외에도 파라벤, 뭐 다른 이제 그 화장품이라던가 이제 보존료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파라벤은 미생물의 증식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여성 이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해서 유방암, 예, 이제 발병에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그 발암 물질이 들어 있고 이제 아보벤젠이라고 이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뭐 그런 성분이라던가 그래서 차단제를 고를 때는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꼼꼼하게 성분을 따져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성분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요즘 참 좋은 게 어플이 있어요. 화장품 이제 어플이 있는데 화장품 종류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발암 위험성이 있고 어떤 것은 알레르기 위험성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선크림의 그 성분 때문에요. 하와이에서는 새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와이 해변에서 이제 선크림을 금지한다라는 법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막 이름도 어려워요. 네, 이런 이제 선크림에 있는 성분들이 하와이 해변에 있는 산호를 하얗게 죽이는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이 성분들이 미국인이 사용하는 선크림의 70%에 다 들어있대요. 이런 화학 물질이.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하와이 해변에서 선크림을 쓰시려면 이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화학 물질이 포함된 뭐 선크림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산호를 보호해야 되냐, 내 피부를 보호해야 되냐, 좀 딜레마긴 하네요. 네. 근데 생태계는 사실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 그 영향이 다시 미치기 때문에 산호를 위해서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선크림의 유해 물질 때문에 천연 선크림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브로콜리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성 물질 중에 하나인 설포라반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참 브로콜리는 우리 암 환자한테 먹을 때도 좋은데 자외선까지 차단을 해주네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브로콜리를 살짝 삶아서 정제수와 1:1 비율로 넣고 갈아요. 그 다음에 즙을 쫙 짜서 알로에 젤과 섞으면 이제 천연 선크림이 완성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의문인 게 물에 잘 지워질 것 같아요. 땀이나 이런 거에 약간 잘 지워져서 실용성이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좋기는 한 것 같은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브로콜리는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고추장에 찍어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 외출하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발라줘야 선크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바르는 게 사실 잘 바르는 건지 꼼꼼하게만 바르면 잘 바르는 건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런 기초 화장 후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시는데,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도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기능성으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제품에만 이제 기대하시지 마시고 미리 선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자외선 차단되는 쿠션으로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핫스팟에 기미가 자꾸 생겨요. 아, 저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순서는 잘 몰랐는데 뭐 듣고 보니까 순서 맞게끔 잘 바르고 있었네요. 선크림을 바를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적당량을 덜어가지고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선크림 같은 경우는 3-4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안에도 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믿고 하루에 그냥 한 번 딱 바르고 마는데 네. 별도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양한 종류의 그 선크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잘 지워지고 어떤 거는 잘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특히 이제 스틱 종류 같은 경우는 다리에 이렇게 발라보면 잘 안 지워져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박 PD님이랑 같이 공연했을 때 선 쿠션 이런 거랑 선 스틱을 가지고 이제 막 다리랑 팔에 막 발랐어요. 근데 공연 끝나고 이제 씻고 나왔는데도 이게 영 찝찝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는데 예전 광고에서 보면 고현정 씨가 이렇게 말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적 광고? 안 닮았죠? 아니, 꼼꼼히 발랐으면은 꼼꼼히 지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날 분명히 평소 씻던 대로 잘 씻었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 특히나
바닷가나 물놀이 할 때 쓰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여자들 화장 지울 때 쓰는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한번 1차적으로 닦아내고 이중 세안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몸에 바른 선크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하지 않으면 모공에 되게 미세한 그 선크림의 입자들이 잘 낀대요. 바디워시에 폼 클렌징을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대요. 이제 다리나 뭐 이런데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바르셨을 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선크림의 유통기한은 평균 3년 정도 되고요. 개봉을 하셨으면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개봉을 한 후에는 제품이 이제 계속해서 손이나 외부 공기와 닿으면서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또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짰을 때 왜 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변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리고 그냥 새로 구매하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 선크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선크림 뒤에 그 참치캔 뚜껑 열린 것처럼 네네.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12M, 뭐 6M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그 오픈하고 나서 12개월, 그다음에 6개월까지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아니면 EXP, expire date이 뭐 2020년 뭐 몇 월 며칠까지 그 숫자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 유통기한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선크림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많이 그 남잖아요, 집안에. 그러면 그거를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네.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짜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티커나 이제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가위로 막 자르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청소를 할 때 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게 머리카락 찝거나 이런 것들을 옷에, 그러니까 먼지 털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위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그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네. 바르고 나서 가위질을 이렇게 1분 정도 하다가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으면요, 그 날도 재생이 되고 깨끗하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싱크대나 이제 화장실, 이 스테인레스 제품이 물때나 이런 거가 때가 탈 때 저는 치약으로도 닦았거든요. 네. 근데 치약도 깨끗해지긴 하지만 선크림을 그 키친타올에 묻혀가지고 닦아주면은요, 처음 살 때처럼 그 광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청소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목욕탕 거울이나 유리에 얼룩 같은 거를 뭐 선크림으로 지우면은 뭐 깔끔하게 제거가 된다. 뭐 가죽 제품 뭐 헝겊 조각에 선크림 발라서 문질러주면 제거된다. 뭐 유성 매직 같은 경우 뭐 피부에 묻었을 때 제거하면은 된다. 이런 그 정보들이 많은데 다 해봤거든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닦는 거라면은 그냥 물걸레질 해도 돼요. 거울에는. 네. 그리고 가죽 제품 같은 경우 저렴한 거든 비싼 거든 그냥 가죽 전문 제품에다가 가져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유성 매직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자극이 적게 하기 위해서 닦아주는 거 좋긴 하는데, 여러 번 아까 이중 세안 말씀하셨듯이 네. 세안을 여러 번 시켜줘야 됩니다. 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이 생각보다 쓸모가 많았네요. 저도 그 테이프, 남아있는 테이프 자국이나 이런 스테인리스 닦는 거는 한번 꼭 해볼게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부 암과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1급 발암 물질인 자외선을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 되면은요, 암 유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 마시고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발암 물질 없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만나요.